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을 보니 주요 선수들의 복귀 예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솔랑케, 반더벤, 로메로 3월 9일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파리그 일정이 3월 6일이거든요. 아직 토트넘이 어느 팀과 붙을지는 이번 주 금요일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른 후에 결정이 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알크마르 두 팀 중에 한 팀일 것 같고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뉴스였기 때문에 정말 유로파리그 일정에 맞춰서 복귀하는 게 유력해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로파리그를 맞춰서 최정예로 승리하기 위해 로메로, 반더벤, 솔랑케를 한 번에 투입시킬지 아니면 이틀밖에 못 쉬고 리그 본모스 홈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그때 로테이션도 되어야 하니 그 경기에 맞춰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입스위치, 맨시티와의 결전이 남아 있습니다. 입스위치전은 일주일을 쉬고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3연승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라인업을 꾸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맨시티와의 경기가 주중에 열리게 됩니다. 맨시티도 분명 선수 관리가 쉽지 않고 내일 챔피언스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완전 좌절 모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16강에 진출하길 응원합니다. 아무튼 맨시티까지를 대비한 선수 관리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손흥민, 단소, 벤탄쿠르가 타박 정도의 약한 부상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다고 했지만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고 맨시티전에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상은 주전 선수들이 맨시티전에 복귀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맨시티와의 주중 경기 후에 3월 초 주말 경기는 프리미어리그가 휴식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고 유로파리그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선수 복귀 예정일이 갑자기 확 당겨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마음 비우고 입스위치전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이번 시즌 승격팀인데 솔직히 팀 이름조차 생소한 팀입니다. 22년 만에 승격한 팀이죠. 그런데 입스위치가 현재 잔류도 가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서 전투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3승 8무 14패로 승점 17점 18위입니다. 이대로면 강등이긴 한데 울버햄튼과 승점 2점 차밖에 나지 않아서 언제든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강등 경쟁은 사우스햄튼은 확정이라고 보고 나머지 두 자리를 위해서 울버햄튼, 입스위치, 레스터시티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스위치는 점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1무 4패, 흐름이 너무 좋지 않고 부상자가 속출한 것도 문제입니다. 약팀인 만큼 재정적으로 풍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경기를 할지라도 선수들을 갈아 넣어야 하거든요. 부상자 중에 2명은 매우 중요한 공격 자원이기도 합니다. 2부 리그에서는 득점도 엄청 많이 한 팀이지만 승격하고 나서는 공격에 힘을 쓰지 못하면서 경기당 한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팀이 쉬울 것 같다고요? 입스위치 지금까지 딱 3승을 했는데 그 중에 1승이 바로 토트넘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도 토트넘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 토트넘이 졌어요. 거기다 첼시도 입스위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토트넘은 전반에만 0대2로 패배 직전이었고 68분에 벤탄쿠르가 헤딩골로 추격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패배했냐? 수준이 비슷해서 박빙이라서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좀 운이 없었어요. 참 이런 분석 아닌 거 알겠는데 전반 3분 만에 손흥민이 환상적인 크로스를 올렸는데 골대 앞에서 존슨이 놓치면서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당시 부상 이후의 몸 상태가 가장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은 그냥 입스위치가 잘한 거지만 실점 전까지는 토트넘의 파상 공세였고 여러 차례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실점인데 여기서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드라구신의 자책골이나 다름없었죠. 토트넘이 제대로 득점을 하지 못한 거니까 실력이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강팀이라고 해도 매 경기에 많은 골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튀르키예 원정을 다녀온 것도 분명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는 것만 빼고 서로 일주일 쉬고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핑계댈 거조차 없습니다. 입스위치를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게 직전 24라운드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에서 입스위치가 1대1 무승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인 건데 아스톤빌라도 부상자 속출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토트넘도 이기고 순위도 더 높은 아스톤빌라가 고전을 했다는 건 그만큼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 까기 뭐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손흥민 벤치설까지 나옵니다. 기자들도 참 할 거 없나 보네요. 손흥민에게 휴식을 줘야 한다 뭐 이러면 그래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쿨루셉스키보다 더 손흥민이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라뇨. 네. 그것도 이제 뭐 부상자들이 복귀했으니 손흥민은 오도베르, 존슨 이 선수들보다 못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토트넘은 내부 결집 상태입니다. 엔지 감독은 기자들이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질문들 뭐 자체가 부질없다는 듯 최고의 선수라는 거에 변함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지금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득점 후에 쉿 세레머니를 하면서 영국 매체들에게 타겟이 되었는데, 메디슨은 맨유전 승리 후에 메디슨과 손흥민이 함께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캡틴이라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메디슨이 쉿 세레머니를 한 것은 맨유의 레전드 로이킨이 메디슨은 해결사가 아니다, 레스터 시티를 강등시켰고 토트넘에서도 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잉글랜드 대표팀도 포함되지 못하는 선수다 라고 비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맨유를 격침시킨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외부에서 많은 소음이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의견이 있지만 경기장에서 내 방식대로 답하고 싶었다. 오늘 나의 골을 몇몇 사람들이 즐기길 바란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SNS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 하지만 휘둘릴 필요는 없다. 경기장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맨유 레전드 킨의 의견에 응수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의 세레머니를 보지 못했기에 말할 수 없다. 득점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팀의 보탬이 되는 거, 본인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혹사를 당해야 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실을 손흥민의 기점과 함께 골이 나오고 맨유를 상대로 이겼다는 기쁨으로 손흥민과의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것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메디슨이죠. 메디슨은 65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65분 만에 교체한 것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하죠. 메디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복귀가 맨유전이 될지 그 다음 경기가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맨유전에 복귀할 수 있었고, 엔지 감독이 곧바로 선발로 내보냈다면서 그건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었고 그에 대해 보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부상 이후 첫 출전이니까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준 거죠. 그리고 메디슨의 체력이 풀타임 소화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 것입니다. 메디슨은 팀의 30분용이 아니라 60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캡틴과 부주장이 다시 하나 되어서 토트넘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 제대로 팀이 하나가 된 상황이에요. 관중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관중들에게도 매우 고마워했죠.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3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팬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입수 시전은 진짜 발라버리자. 토트넘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